안녕하세요. 방상고 내신 대비 담당 최준입니다. 오늘 방상고 1학년 국어 시험이 있었습니다. 해당 시험과 관련해서 간략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시험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. 아마 본 영상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더 많이 보시겠지만 혹시나 학생들이 보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고요. 간단한 영상이기 때문에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. 오늘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분석을 하면서도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, 일단 시험 자체가 뭐 이제 어떤 친구한테는 그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금 쉬워진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 와중에도 이제 그러면 쉬웠는데 나는 조금 못 봤는데 그럼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런 게 조금 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조금 평이했던 만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.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또 저희 학원은 또 어떤 이제 여름방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도 조금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. 일단 난이도는 중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정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뭐 중하까지도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이 편차가 조금 심한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중하까지 하긴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조금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는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중간고사랑은 좀 다르게 이제 저희 학원에 지금 최고점 100점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면서도 학생들도 약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. 일단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. 시험 범위가 뭐 많다면 많고 좀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좀 애매한 시험 범위이긴 했지만 모든 영역들을 제가 이제 학교 쌤이 주신 프린트 또 학생들의 필기 다 분석을 해서 직접 다 써서 줬거든요. 그 안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느낄 수는 없는 시험이었고요. 두 번째는 기존의 기출 스타일에서 크게 좀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진 않았습니다. 외부 지문이 좀 덜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그 이제 중간고사 때 한정된 거였고요. 이미 중간고사 때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친구들이기 때문에 외부 지문조차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직전 대비 때 실제로 이제 외부 지문 관련해서 좀 생각도 해보게 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했는데요. 생각보다 곧잘 좀 해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한 번의 시험으로 이미 뭐 외부 지문 정도는 조금 극복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이제 조금 기대 이하인 친구들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까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중간고사에 비해서 기말에 잘 본 친구들 기준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야 그냥 잘했겠지만 이제 중간 때는 조금 아쉽게 봤지만 기말 때 좀 잘 본 친구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. 네, 1번. 일단 이 친구들도 나름 방학 때 문법 범위를 조금 끝내놓은 친구들이었습니다. 이제 뭐 저희 학원이든 뭐 다른 학원이든 겨울 방학 때 나름 학원을 다녔을 텐데요. 뭐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게 뭐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 다녔다 보니까 이제 1학기랑 관련된 전반적인 문법을 그래도 뭐 한두 번 보거나 좀 완벽하게 끝낸 친구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비해서 기말 때 좀 많은 오는 친구들은 그래도 방학 때 그 1학기 문법 정도는 그래도 한번 좀 제대로 본 친구들이 대다수였다는 걸 제가 좀 인지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5월이었죠. 네, 굉장히 좀 어수선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때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기말 때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연락도 많이 하고 나름 고심했던 친구들이 대체로 그래도 원점수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. 이번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 통해서 제가 좀 더 확신을 얻은 부분은 제가 솔루션을 사실 뭐 중간고사밖에 본 경험이 없잖아요. 뭐 제가 만약에 의사였다면 그냥 뭐 초진 하러 온 뭐 환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제가 줄 수 있는 해결책은 비문학이었습니다. 왜냐면 이제 비문학을 조금 해보면 단기간에 조금 빠른 극복이 좀 가능한 사례가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5월에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친구들이 조금 적극적이고 의정의 성향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 조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5월
막 수련회도 가고 어수선했잖아요. 그 와중에도 이제 비문학 문제집 찾아서 풀고 했던 친구들이 그래도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극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좀 급격하게 오른 사례만 지금만 봐도 한 4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계속 뭔가 좀 내신 공부를 하는데도 이제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 여름 방학 동안 이제 비문학이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, 사실은. 하지만 비문학을 공부하면 독해력이 증진이 되기 때문에 국어는 사실 무조건 또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방학 때 내신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비문학 공부를 굉장히 좀 권장해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좀 컨디션 관리 잘하고 좀 멘탈 관리,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. 이런 것들은 또 가정에서의 조력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중간고사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실수를 할 수 있고 좀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5등급제의 두 번째 사례인 친구들이잖아요. 이게 올 1등급이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이 갇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실력보다도 좀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전화 오실 때마다 좀 많이 응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2학년 선배만 봐도 전과목 1등급인 친구가 이제는 사실상 거의 소멸해 가는 상태입니다.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미 설명의 영상부터 감히 제가 입시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1등급 전교에 올 1등급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렇게 구현도 되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3학년까지 올라가면 올 1등급은 찾아보기 힘들고 뭐 2, 3등급 이런 거 뭐 한 3개, 4개 있어도 네, 좋은 대학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응원이 좀 절실히 필요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컨디션 유지하면서 이제 수업 때 뭔가 좀 더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로 똘망똘망 제가 이제 말해주는 것들 잘 받아 먹는 친구들, 네, 이런 친구들이 대체로 좀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중간 때 조금 못 봤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막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못 보겠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 또 수업 때도 눈망울이 좀 초롱초롱하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.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수업 때 응원을 해준다고는 했지만은 쉽진 않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것,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요거를 이제 2학기를 좀 녹여서 말씀드리면 여름 방학 때 이제 2학기 문법 범위를 먼저 끝내 놓아야 됩니다. 2학기 문법 범위는 한글 맞춤법과 그 다음에 중세 국어인데 일단 저희 학원에서도 하긴 하거든요. 뭐 혼자서 하든 학원을 다니든 일단 끝내야 다른 과목과 다른 영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안 되면 진짜 문법 공부나 하다가 끝나 버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는 5월이 아니지만 여름방학 때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. 뭐 넘버원은 당연히 비문학이고요. 그 다음에 디테일한 해결 방안은 제가 뒤에 실어놨거든요.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 수업을 조금 잘 받아먹는 것, 네,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제 1인당 필기 1개씩 싹 다 수집을 해서 제가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. 그 본 걸 토대로 자료도 만들고 또 직전 대비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파이널 모의고사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거를 뭐 속된 말로 주워 먹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반응을 좀 보이기도 해요.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제가 얘들아 오늘의 직보가 좀 내일에 도움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글씨가 좀 많이 깨졌네요.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요. 이렇게 약간 좀 또 거의 깨지네요. 네. 아무튼 도움을 받았어요. 이런 느낌이 있는 거 봤을 때 확실히 좀 잘 주워 먹는 친구들은 잘 주워 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친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필기를 모든 반을 다 봤기 때문에 필기노트에서 벗어난 뭐 이런 내용이 출제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잘 주워만 먹어도 네,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뭐 확신을 얻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학생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.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 이제 학생 시험지랑 뭐 요거랑 좀 같이 보면서 해결책을 조금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 기존의 기출보다도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제공했던 테스트, 실제로 풀렸던 그 테스트랑 뭔가 형태적 유사성만 봐도 거의 뭐 흡사하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어려워했다면 사실 이 딱 시험 기간 들어갈 때 이 문법을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여름 방학 때 2학기 문법을 먼저 끝내놓는 게 필수입니다. 진짜 한두 번만 돌려줘도 굉장히 좀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뭐 선행학습
뭐 나쁘게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법은 네, 선행학습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2번, 4번, 5번, 10번 중에 뭔가 하나를 틀렸다면 본문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그리지 못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. 해결책은 내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. 뭔가 좀 이해로 접근하려는 이런 거는 내신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. 내가 다 알아도 그냥 지문을 외우겠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 5주차쯤 클리닉 때 이제 제가 문자 클리닉 수행도 보내드리고 나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. 뭐 이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. 뭐 이런 식의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클리닉 평가에다가 뭐 중, 뭐 하 이런 거 많이 써서 보내드렸어요.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고요. 근데 그때 클리닉 범위가 뭐였냐면 논증과 토론이었습니다. 문법이 아닌 범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이 지문을 굳이 외워야 되나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논증과 토론이 이게 지문이 사실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. 이제 학생들이 그냥 뭐 우스갯소리, 뭐 진담일 수 있겠지만은 쌤 이거는 그냥 본문 읽고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에 본문을 주고 풀려도 결국 못 풀거든요. 본문은 보고 푸는 게 맞긴 하지만 다 외운 상태에서 보고 푸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은 잘 외운 친구들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작년에 선배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좀 많이 살펴봐왔잖아요.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좀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좀 냉정하고 가혹하게 좀 학생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돼서 다행히 뭐 이 부분을 뭐 이제 어려워했던 친구가 많진 않아서 제 나름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틀린 친구들은 앞으로 이제 내신을 대하는 태도 무조건 그냥 다 쓸데없는 것도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공부로는 내신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누가 봐도 쟤는 뭐 저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네 이런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내신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6번, 7번, 19번 같은 경우에는 어휘 실력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.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어휘 문제였고요. 6번, 7번 보시면은 그 선지에 어휘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. 뭐 추상적, 구체적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.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기초 어휘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완전히 생소하고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공부는 이 어휘가 안 되면 뭔가 좀 외웠던 것도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제 한 친구가 좀 특이하게 오늘 아침에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자문이 뭐예요?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. 자문.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께서도 자문이 뭐지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네. 왜냐면 우리가 모든 단어의 뜻을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그 자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. 다행히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자문을 물어본 거 같을 때 뭔가 좀 오늘 어휘 틀릴 것 같다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어휘를 틀려왔더라고요. 하지만 다행히 딴 거를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성적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방학 동안 사전을 끼고 사는 뭐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겠다라고 조언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모르는 단어 있으면은 하나하나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쌤이 이번에는 어휘 문제를 무조건 낼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게 얘들아 어휘 진짜 그 곁에 있는 거 다 보고 들어가라고 한 게 뭐 요원하다, 뭐 상용화, 습관 이런 이제 약간 좀 비슷하면서 반대되는 단어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어휘 나오니까 많이 봐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본 친구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. 그게 아닌 친구들은 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, 16번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 안에는 솔직히 좀 해결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냥 선지랑 보기 보고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5월에 뭐 비문학을 제가 해라 했을 때 한 친구들, 그 어수선한 와중에도 한 친구들은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한 2문제씩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합치면 그래도 한 최소 6점은 되잖아요. 여름 방학 때에 좀 비문학 매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마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에 어차피 비문학도 없는데 왜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축구 선수가 평소에 뭐 달리기도 하고 헬스도 하고 하잖아요, 그렇죠? 축구 선수가 축구만 해서 잘하는 축구 선수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. 아무튼 뭐 강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어 쌤인데 국어만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
사회 공부도 하고 과학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뭔가 좀 비문학도 좀 잘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런 느낌을 좀 생각하면서 여름방학 때 비문학을 조금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부터 개강은 하는데요. 하지만 이제 첫 주 개강은 1주 단기 특강이라고 해서 영역별로 좀 필요한 부분만 수강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요. 18, 19부터는 저희의 본격적인 커리큘럼으로 한 4주 혹은 5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2학기 내신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에 이제 개강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일정은 아직 완벽하게 저희가 정하지 않았지만 안내 문자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. 혹시나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빠른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남은 기간에도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